은빛 함정 창밖은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회색빛이었다. 박은혜 여사 68. 교사라는 명예로운 직함으로 평생을 살다 3년 전 정년 퇴임을 했고 그보다 2년 앞서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다. 경기도의 한적한 소도시 방 2개짜리 빌라에는 이제 온기보다 정막이 더 익숙한 주인이 되어버렸다. 출가한 딸 수연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살가운 목소리 너머에는 늘 바쁜 일상의 무게가 느껴졌다. 아들은 미국 지사에 나간 지 벌써 5년째. 손주들 커가는 모습은 사진으로나 받아보는 게 전부였다. 은혜 씨는 거실 창가, 남편이 쓰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 의자 옆 작은 협탁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은혜 씨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반짝일 뿐이었다. 무료함은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건가? 문득 스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전단이 눈에 들어왔다. 며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찾아간 교실. 어색하게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던 은혜 씨에게 강사는 은빛 마당이라는 시니어 취미 공유 SNS를 추천해 주었다. 어머님들, 여기서 친구도 사귀시고 좋은 글이나 사진도 올려보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은혜 씨는 반신반의하며 은빛 마당에 가입했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얼마 전 뒷산 등산길에서 찍은 수줍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올렸다. 처음 며칠은 그저 다른 이들이 올린 꽃사진이나 여행 후기들을 구경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용기를 내 자신이 가꾼 작은 베란다 화분 사진과 함께 짧은 글귀를 남겼다. 오늘 아침 우리 집 베고니아가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렸네요. 작은 생명이 주는 기쁨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글을 올리고 며칠 뒤 로건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박은혜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작은 생명들이 주는 위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아름다운 생각들을 더 자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을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은퇴한 한국계 사업가라고 소개한 로건. 그의 프로필 사진은 중후한 멋이 풍기는 중년 남성이 서재를 배경으로 지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은혜 씨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잊고 지냈던 감정의 샘이 다시 솟아나는 듯했다. 그날부터 로건과의 대화는 은혜 씨의 적막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로건은 매일 아침이면 시카고는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옵니다. 은혜 선생님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라며 다정한 안부를 건넸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했다. 그는 은혜 씨가 올리는 소소한 일상글에 빠짐없이 댓글을 달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선생님의 베란다 정원은 정말 아름답군요. 제 아내도 생전에 꽃 가꾸는 것을 참 좋아했지요. 아내를 먼저 보낸 후로는 정원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로건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은연중에 드러내며 은혜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은혜 씨 역시 남편을 먼저 보낸 처지였기에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사별의 아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지나온 세월에 대한 소회 등을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로건은 박식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은혜 씨가 젊은 시절 문학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는 유명 시인들의 시구를 인용하며 대화를 이끌었고 때로는 유창한 영어로 된 짧은 격언을 보내주기도 했다. 은혜 씨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잊고 지냈던 지적 즐거움을 다시금 느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현실의 외로움을 잊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은혜 씨는 로건과의 대화창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딸 수연은 가끔 엄마의 변화를 감지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 좋은 일 있으세요? 은혜 씨는 그저 운동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런다며 얼버무렸다. 로건과의 관계는 은혜 씨만의 비밀스러운 즐거움이었다. 굳이 딸에게 이야기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 씨는 로건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로건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그의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괜스레 초조해졌다. 로건은 어느덧 은혜 씨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로건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정말 면목 없지만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추진하던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자선 의료 물품이 현지 세관에 묶여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통관 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 자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소액이지만 혹시 200만 원 정도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품만 통관되면 바로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은혜 씨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씨는 망설였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로건의 간절한 호소와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좋은 일에 쓰는 건데. 그리고 바로 갚아준다지 않았는가. 은혜 씨는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아 로건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로건을 도왔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로건은 연신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아프리카 아이들의 물론 인터넷에서 가져온 해맑은 사진들을 보내왔다. 은혜 씨는 자신이 정말 좋은 일에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첫 번째 송금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건은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은혜 씨 덕분에 물품은 간신히 통관되었지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사업 자금 문제까지 겹쳐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제 조카가 곧 결혼하는데 제가 약속한 축의금을 보내주지 못할 것 같아 면목이 없습니다.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제 사업 자금이 풀리는 대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한국으로 직접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국 방문이라는 말에 은혜 씨의 가슴이 뛰었다. 그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또다시 돈을 보내고 말았다. 금전 요구는 그렇게 반복되었다.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긴급한 사업 투자 기회, 한국 귀국 준비 자금 부족 등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늘 간절했고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액수는 점점 커져갔고 은혜 씨는 자신의 적금까지 해약하며 로건에게 돈을 보냈다. 그때마다 로건은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은혜 씨의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면 우리가 함께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라며 그녀의 감성을 자극했다. 딸 수연은 어머니 통장에서 심상치 않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 요즘 돈 쓸 일이 많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수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은혜 씨는 아니다, 그냥 내 아빠 묘 이장 문제로 좀 쓸 데가 있었다며 둘러댔다. 로건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밀을 넘어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로건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과 현실적인 불안감 사이에서 은혜 씨는 매일 밤 깊은 한숨과 함께 뒤척였다. 이웃 친구 정숙 씨도 은혜 씨의 변화를 눈치챘다. 은혜야,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니?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다는 양반 때문은 아니고? 정숙 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지만 은혜 씨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라며 정색했다. 속으로는 정숙이는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혹시 내가 정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로건과의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뒤였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로건이 약속한 함께할 미래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로건에게 보낸 돈은 은혜 씨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로건은 이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모든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볼 결정적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은혜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곧 큰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업에 마지막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큰 수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은혜 씨에게 진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은 여생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로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고 그가 보내온 사업 계획서와 물론 조작된 예상 수익 그래프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투자금은 1억 원. 은혜 씨가 가진 마지막 남은 재산, 남편이 남긴 유산과도 같은 돈이었다. 은혜 씨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로건이 보내온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친환경 에너지, 미래 지향적 사업,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는 로건과 함께할 장밋빛 미래가 아른거렸다. 외로웠던 지난 날들, 혼자 쓸쓸히 밥을 먹던 저녁,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어쩌면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결국 은혜 씨는 로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황혼의 행복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예금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다. 장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찾으시는 이유가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가 많아서요.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은혜 씨는 로건이 시킨 대로 아들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는 겁니다. 다 알고 하는 일이니 걱정 마세요 라고 태연한 척 대답했다.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든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돈을 로건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려던 찰나 딸 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오늘 엄마 집에 반찬 좀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수연의 밝은 목소리에 은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나 지금 밖에 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렴. 다급하게 전화를 끄는 은혜 씨는 서둘러 송금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문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엄마, 아까 전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그냥 와봤어요. 수연의 눈은 은혜 씨 책상 위에 놓인 은행 봉투와 송금 안내문에 꽂혔다. 엄마, 이거 설마 그 사람한테 또 돈 보내시려는 거예요? 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연아, 이건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수연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은 나한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단 말이다. 은혜 씨도 쌓였던 감정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모녀의 격렬한 다툼은 한동안 이어졌다. 수연은 울면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고 은혜 씨는 로건을 변호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때 수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섰다. 박은혜 어머님 되십니까? 따님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온라인으로 알게 된 분에게 금전 거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찰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질문에 은혜 씨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결국 송금은 중단되었다. 그날 이후 로건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의 SNS 계정은 삭제되었고 그가 알려주었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경찰 조사를 통해 로건이 사용했던 모든 신상 정보와 사진, 사업 계획 등이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은혜 씨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었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한동안 은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에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가? 하지만 곁에는 딸 수연이 있었다. 수연은 다니던 직장도 잠시 휴직하고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봤다. 엄마,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중요한 건 엄마 마음 다치지 않는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딸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은혜 씨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웃 친구 정숙 씨도 매일같이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며 은혜 씨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전문 심리 상담도 병행했다. 상담을 통해 은혜 씨는 자신의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 그리고 로건의 교묘한 심리 조종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몇 달 후 은혜 씨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자 객석에서는 숙연함과 함께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몇몇은 비슷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은혜 씨는 자신의 상처가 타인을 돕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햇살 좋은 어느 봄날, 은혜 씨는 딸 수연과 함께 베란다 작은 화분에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작은 생명의 성장을 기대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